자, 지난 시간까지 이제 지구 온난화와 관련돼서 설명 다 끝났어요. 그게 우리 교재의 4단원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5단원으로 넘어갑니다. 5, 6단원은 천문학 분야예요. 자, 이제부터 기말고사 때까지는 계속 천문학과 관련된 공부를 합니다. 오늘은요, 천문학 파트에서 맨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여러 가지 물리량이에요. 별들의 물리량, 그 별들의 물리량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별의 표면 온도를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별의 표면 온도를 알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뭐냐면 별의 색깔이죠. 별의 색깔을 통해서 표면 온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아마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별의 색깔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진다는 사실. 자, 그래서 결과부터 얘기를 해보게 되면 청색이 고온이죠. 그 다음에 백색, 그 다음에 황색, 그 다음에 적색. 자, 이게 온도 순서예요. 그래서 청색 쪽으로 갈수록 고온이고요. 적색 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는 청백색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 사이는 이거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담황색 내지는 황백색. 그럼 여기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황적색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요, 청색이 고온이고 적색이 저온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건 중학교 때도 다 공부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사실 이런 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쇠붙이 같은 것을 불로 가열을 해보게 되면 처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쇠붙이가 뻘겋게 달아오르죠. 근데 온도가 점점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노란색을 띠다가요, 흰색으로 갔다가 그렇죠, 푸르딩딩하게 퍼렇게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온도에 따라 색깔이 달라지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많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이제 우리가 과학에서 배워야 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 이유는 뭘로 설명이 된다? 그렇죠. 그 이유는요, 앞에서 배웠던 거 있잖아요. 플랑크 곡선으로 설명이 되는 거였죠. 플랑크 곡선. 자, 플랑크 곡선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였죠?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가로축이 뭐였죠? 그쵸. 파장이었고요. 세로축이 뭐예요? 세로축이 에너지 강도였던 거죠. 자,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고요? 자, 이와 같이 그려지는 거였죠. 즉, 파장에 따라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강도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 파장에서 가장 강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처럼 가장 강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을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람다 맥스, 맥시멈 파장이라고 했었죠? 최대 에너지 파장이에요. 자, 근데 이게 온도가 높은 천체의 플랑크 곡선이라고 한다면 온도가 낮은 천체의 플랑크 곡선은 어떻게 그려지는 거였죠? 이렇게 그려지는 거였죠. 그래서 저온인 경우에는 고온인 경우와 비교했을 때 람다 맥스가 어떻게 된다고요? 람다 맥스가 길어져요, 짧아져요? 짧아진다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었어요? 람다 맥스와 하고요, 표면 온도는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반비례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람다 맥스와 표면 온도 T를 곱한 값은 어떠하다? 일정하다라고 쓰면 람다 맥스와 T가 반비례하는 관계식이 되는 거죠. 즉,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최대 에너지 파장은 짧아지고요.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최대 에너지 파장은 길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요,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요, 전자기파를 파장에 따라 구분을 해보게 되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은 파장이 0.4에서 0.7까지였죠? 이때 파장이 긴 0.7 쪽이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고요. 파장이 짧은 0.4 쪽이 무슨 색이었어요? 보라색 쪽이었던 거죠. 자, 따라서 온도가 높다, 온도가 낮다. 그럼 어떻다고요? 최대 에너지 파장이 길다. 최대 에너지 파장이 길다. 그렇죠. 빨간색을 띠는 거죠. 자, 반면에 표면 온도가 높다. 그럼 최대 에너지 파장이 짧아진다. 자, 파장이 짧아진다. 무슨 색 쪽으로 가는 거예요? 보라색, 청색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지금 이 파장에서는 이 가시광 이 색깔에서는 보라색이 있는데 여기서는 왜 보라색을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요. 청색보다도 보라색은 온도가 더 높은 거예요. 근데 보라색을 띌 정도로 온도가 높게 되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별이 금방 폭발해서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별의 온도를 색깔로 추정할 때는 가장 고온의 별을 무슨 색? 청색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의미 이해됐죠? 자, 그렇게 이해해 두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가볼게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또 온도를 정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쵸, 색지수가 있어요. 색지수. 자, 색지수라고 하는 건 뭐냐? 일단은요, 우리가, 자, 빛은요, 다양한 전자기파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이 빛을요, 필터를 통해서 거르는 거예요. 그래서 U필터, B필터, V필터를 이용합니다. 자, 이때 U필터는 쉽게 생각하면 돼요. 대략 파장이 3500 옹고스트롬. 옹고스트롬은 10의 마이너스 10승메타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0.35 마이크로메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B필터는 4500. 그 다음에 V필터는 5500 옹고스트롬 파장을 주로 통과시키는 필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U필터는 3500 내외, B필터는 4500 내외, V필터는 5500 내외의 파장의 전자기파를 통과시켜주는 필터다라는 얘기죠. 즉, U필터는 가장 짧은 파장을 통과시키는 거고요. V필터는 가장 긴 파장을 통과시켜주는 필터예요. 이 UBV 세 개 중에서. 뭐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튼 이렇게 통과시키는 파장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U필터를 통해서 통과된 빛을 가지고 그 밝기를 가지고 별의 등급을 매길 수 있을 거예요. 그게 U등급이에요. 자, 그 다음에 V필터를 통해서 통과된 빛을 가지고 그 밝기를 가지고 등급을 매길 수 있겠죠. 그게 B등급. V필터를 통해서 통과된 빛을 가지고 그때 밝기로 등급을 매긴 게 V등급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통상 색지수는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색지수는요, B필터를 가지고서 결정한 등급에서 V필터를 이용해서 결정한 등급을 빼준 값을 색지수로 정의합니다. 물론 색지수는 U-B로 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아닌데 통상 어떻게 한다? B-V, B등급과 V등급의 차이로 색지수를 정의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색지수는 즉 B등급과 V등급이 온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냐? 자, 그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아까 우리가 뭐 했죠? 플랑크 곡선 그려봤죠? 똑같이 그려보면 됩니다. 자, 가로축이 뭐냐면은요, 파장이 되는 거고요. 세로축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 강도가 됩니다. 자, 이때 B필터하고요, V필터가 통과시키는 파장이 달라요. 자, 이렇게 구분을 해볼까요? 자, 파장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길어지는 거니까, 자, B필터는 요 파장 영역이고요. V필터는 그거보다 길은 요 파장 영역의 전자기파를 통과시키는 필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때 온도가 높은 천체의 플랑크 곡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온도가 높은 천체의 플랑크 곡선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반면에 이거 고온이에요, 고온. 자, 반면에 온도가 낮은 천체의 플랑크 곡선은 어떻게 그려진다고 했죠? 온도가 낮으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요거는 저온 천체의 플랑크 곡선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플랑크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맥시멈 파장의 차이가 있는 거죠. 온도가 높으면 맥시멈 파장이 어때요? 짧죠. 온도가 낮으면 어때요? 맥시멈 파장이 상대적으로
기른 거였죠. 자, 이해되죠? 자, 그러면 먼저 고온이네부터 볼게요. 고온이네. 자, 고온이네는요. 자, B필터하고 V필터를 통과하는 전자기파의 양을 비교해 보세요. 언제가 더 많아요? 저 B필터일 때는요. 에너지의 양이 이만큼이죠. 전자기파의 양이 이만큼이에요. 반면에 V필터일 때는요. 통과하는 에너지의 양이 이만큼이에요. 자, 그럼 B필터, V필터 언제 더 밝아요? 그렇죠. B필터일 때 전자기파가 강하니까 더 밝은 거예요. 그럼 밝으면 등급은 커져요, 작아져요? 이거 중학교 때부터 다 알고 있죠? 밝을수록 등급은 작아지는 겁니다. 자, 따라서 B필터로 결정한 등급과 V필터로 결정한 등급의 차이는, 자, 등급은 누가 더 커요? 실제 밝기는 B가 더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등급은 누가 더 크다고요? 등급은 어두운 게 큰 거니까 V가 더 큰 거예요. 자, 따라서 B-V, 즉 B등급과 V등급의 차이는 뭐가 나온다고요?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저온인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저온 천체. 자, 저온 천체 지금 여기 색깔을 잠깐 달리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보세요. 자, 저온 천체 이겁니다. 자, 얘예요. 자, 얘는 B필터를 통과하는 전자기파의 양, 그 다음에 V필터를 통과하는 전자기파의 양. 뭐가 더 많아요? 그렇죠. V필터를 통과하는 전자기파의 양이 더 많아요. 즉, B필터로 볼 때보다 V필터로 볼 때 더 밝게 보인다는 거죠. 자, 따라서 B-V. V가 더 밝아요. 밝으면 등급은 어떻게 돼요? 작아지는 거죠. 자, 얘가 어두우니까 등급이 커요. 그래서 큰 등급에서 작은 등급을 빼니까 그 값은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플러스가 되겠다는 겁니다. 자, 의미 이해됐습니까? 색지수는요, 온도를 지시해줘요. 근데 온도가 어떨수록 높을수록 색지수는 작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세요. 아까 색깔이 온도를 지시해줬잖아요. 청백, 황저. 이게 대충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백색 영역이 색지수가 제로라고 보면 돼요. 자, 이쪽으로 갈수록 뭐가 되는 거고요?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이쪽으로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색지수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대충 이해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온도를 나타내는 두 번째 방법, 색지수도 알아봤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요, 분광형이에요. 분광형. 자, 분광형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뭐부터 정리를 해보자. 스펙트럼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거죠. 자, 이거 3번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조금 이따 4번으로 매겨놓는 분광형의 기본 개념을 먼저 공부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스펙트럼은 뭔지 다 알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전자기파는요, 다양한 파장의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이거를 갖다가 파장별로 쭉 펼쳐놓는 것을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거 초등학교 때 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프리즘이 있고요. 여기 빛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돼요? 굴절을 하죠. 굴절을 해요. 근데 이 빛은요, 다양한 파장의 전자기파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파장에 따라서 얘네들이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굴절되는 정도가 다른 거죠. 굴절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파장별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띠가 생기는 거였죠. 이런 것을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 빛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이렇게 스펙트럼이 형성되는 원리는 뭐라고요? 자, 이 빛은 다양한 파장의 전자기파이다. 다양한 파장의 전자기파가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굴절을 하는데 파장에 따라 굴절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파장별로 분리되는 것이 바로 스펙트럼이다.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따라서 누가 많이 굴절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 위에가 빨간색, 아래가 보라색. 누가 파장이? 그렇죠. 빨간색이 파장이 길어요. 즉 전자기파가 굴절을 할 때 누가 더 많이 굴절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파장이 짧은 것이 더 많이 굴절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자, 여하튼요. 자, 스펙트럼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연속 스펙트럼하고요. 연속 스펙트럼하고 뭘로 나눌 수가 있다. 그렇죠. 연속 스펙트럼하고 선 스펙트럼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전자기파가 파장별로 빈틈이 없는 거예요. 다양한 파장의 전자기파가 연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얘네들이 지금 프리즘을 통과하면 파장별로 분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빨주노초 파란보 무지개띠가 쭉 연속해서 지금 생기잖아요. 이게 바로 연속 스펙트럼이에요. 빈틈이 없어요. 모든 파장에서 전자기파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언제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이 얻어지는 거냐? 고온에 고체나 액체에서 방출된 빛이에요. 온도가 높은 고체나 액체가 방출된 빛을요, 프리즘을 통과시키죠? 그럼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빈틈이 하나도 없어요.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쫙 연속해서 이어지는 스펙트럼이 얻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기체에서도 이제 빛이 방출되잖아요. 전자기파가 방출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체가 방출하는 빛은, 전자기파는 언제 연속 스펙트럼이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렇죠? 그것은 바로 뭐예요? 고온, 고밀도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고온, 고밀도의 기체가 방출하는 빛도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고요? 연속 스펙트럼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고온, 고밀도의 기체는 뭐가 있을까요? 이게 바로 뭐예요? 별이에요, 별. 자, 그래서 별 표면은 고온, 고밀도의 기체이기 때문에 별 표면에서 방출되는 빛은요, 프리즘을 통과시켜 보게 되면 뭐가 얻어진다고요?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빈틈이 하나도 없는 연속 스펙트럼이 얻어진다는 겁니다. 뭘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렇죠. 별 표면에서 방출되는 빛, 별빛입니다. 이미 이해됐죠? 자, 이번에 이제 선 스펙트럼이에요. 선 스펙트럼. 자, 선 스펙트럼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분이 가능하냐면 흡수 스펙트럼하고요, 방출 스펙트럼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자, 흡수 스펙트럼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렇죠. 연속 스펙트럼이 있어요.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쭉 연속해서 지금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정 파장에서 빛이 없는 거예요. 특정 파장에 빛이 없어요. 빛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이겠어요? 까맣게 보이겠죠.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원래는 빨주노초 파남보 빈틈이 하나도 없는 연속 스펙트럼이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이 파장의 빛을 흡수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흡수 스펙트럼은 왜 생기는 거라고요? 저 연속 스펙트럼이 어디를 통과하는 거예요? 누군가 흡수할 수 있는 곳을 통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저온, 저밀도의 기체층을 통과하는 거예요. 연속 스펙트럼을 갖는 빛이 어디를 통과해요? 저온, 저밀도의 기체층을 통과하게 되면 특정 파장의 빛을 이 기체가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빛은 뭐가 되는 거예요? 흡수 스펙트럼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실제 이러한 경우가 어디에 있느냐? 자, 연속 스펙트럼을 어디에서 내보낸다고요? 저 별 표면에서 연속 스펙트럼이 방출돼요. 별 표면에서 방출되는 빛은 빨주노초 파남보 빈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얘가 어디를 통과해요? 자, 이게 별이라고 한다면 별 표면에서 방출된 빛은요, 저 별의 대기층을 통과해요. 그러면 이 별의 대기는 뭐예요? 저온, 저밀도죠. 그러면 별의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기체들에 의해서 특정 파장의 빛이 흡수될 거예요. 따라서 뭐가 만들어진다? 흡수 스펙트럼이 만들어진다. 또는 자, 이렇게 또 날아온 애가 지구로 들어와요. 어디를 통과하면서? 지구 대기를 통과하면서. 지구 대기가 또 저온, 저밀도잖아요. 대기를 통과하면서 또 특정 파장의 빛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흡수 스펙트럼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거 흡수 스펙트럼이 무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 흡수선은요, 이 흡수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흡수선 만들어지는 거 잠깐만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자, 원자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중심부에 원자핵이 있죠. 그리고 그 주위를 누가 돌고 있어요? 전자가 돌고 있어요. 근데 전자가 돌아갈 수 있는 궤도는 무수히 많죠? 무수히 많아요. 자, 이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렇죠. 전자 껍질이라고 합니다. 이 전자 껍질과 껍질 사이에는 에너지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이 안쪽 껍질에서 바깥쪽 껍질로 올라가려면 이 에너지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반면에
바깥쪽 껍질에서 안쪽 껍질로 내려올 때는요, 이 에너지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빛을 방출하게 됩니다. 자, 그럼 흡수선은 어떻게 생기는 거라고요? 그렇죠? 연속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는 전자기파가 지나갈 때 여기에 있는 전자가 여기로 올라갈 때 필요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파장의 전자기파가 있을 거예요. 그 파장의 전자기파를 흡수하면서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에서는 이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빛만 사라지게 되는 거죠. 흡수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따라서 흡수 스펙트럼에서 흡수선의 파장을 우리가 알아내게 되면 이 흡수선이 어떤 기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연속 스펙트럼은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별 표면에서 방출된 빛이에요. 얘가 어디를 통과하면서 저 별의 대기를 통과하면서 내지는 어디를 통과하면서 지구 대기를 통과하면서 뭐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저 흡수 스펙트럼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구 대기 성분은 다 알고 있잖아요. 따라서 흡수선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때 이거 지구대기가 만든 거야 라고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지구대기가 만든 게 아니네? 그럼 얘네들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저 별의 대기 성분이 된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흡수선의 파장을 분석해 보게 되면 뭐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별의 뭐를 결정할 수 있다? 대기 성분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천체를 연구할 때 이 스펙트럼, 특히 무슨 스펙트럼? 그렇죠. 이 흡수 스펙트럼은 천체와 관련된 아주 많은 정보들을 우리한테 알려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이번에는 방출 스펙트럼으로 가볼게요. 방출 스펙트럼은 뭐냐면, 그렇죠? 말 그대로 방출한 거예요. 특정 파장의 빛만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언제 만들어지는 거냐? 저 고온 저밀도의 기체예요. 고온 저밀도의 기체. 자, 이거 방출 스펙트럼이 만들어진 대표적인 예는 가로등 생각하면 돼요. 가로등. 자, 가로등 보면은 흔히 이제 노란색 가로등 있죠? 이 노란색 가로등은 어떤 상태인 거냐면 이 등 안에 나트륨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트륨 기체가 고온 저밀도 상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고온이기 때문에 얘네들끼리 충돌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트륨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있으면 이 전자가 충돌하면서 위로 올라가죠.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두 전자 껍질 사이에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파장의 전자기파를 빠숑하고 방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색? 노란색 전자기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로등의 원리거든요. 자, 이처럼 특정 파장의 빛만 있는 거. 이게 바로 방출 스펙트럼이에요. 방출 스펙트럼은 고온 저밀도의 기체에서 방출되는 빛을 가지고 스펙트럼을 만들어 보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즉 가로등빛을 스펙트럼을 만들어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있는 게 아니에요. 노란색 가로등은 노란색 빛만 있는 거예요. 보라색빛 가로등은 그렇죠. 보라색에 해당하는 파장의 빛만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중요한 게 뭐냐면 자, 흡수선과 방출선 이거 기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흡수선을 만드는 기체와 방출선을 만드는 기체가 같은 원소라면 흡수선과 방출선의 파장은 어때야 돼요? 파장은 그렇죠. 동일합니다. 왠지 알겠죠? 자, 흡수선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얘가 올라가면서 흡수하는 거죠. 방출선은요. 얘가 내려가면서 방출하는 거예요.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에너지 차이는 어때요? 똑같아요. 자, 따라서 특정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파장의 전자기파를 흡수 방출하는 거니까 같은 원소이면 이 에너지 차이가 같기 때문에 뭣도 똑같은 거예요. 전자기파의 파장도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펙트럼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 해본 것 같고요. 이제 네 번째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하려고 하는 거냐? 마지막으로 스펙트럼형이에요. 스펙트럼형. 자, 스펙트럼형을 우리말로 뭐라고도 합니까? 분광형이라고도 합니다. 분광형. 자, 이거는 뭐냐? 자, 조금 아까 얘기했어요. 별빛을 가지고 우리가 스펙트럼을 만들어 보게 되면
별 표면에서 나오는 빛은 연속 스펙트럼이지만 우리가 보는 별빛은 다 어디를 통과하게 돼 있어요. 별의 대기층을 통과하게 돼 있죠. 자, 따라서 별빛을 가지고 스펙트럼을 만들어 보게 되면 다 무슨 스펙트럼이다? 그쵸. 흡수선이 나타납니다.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흡수선 중에서 수소가 만들어내는 흡수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소 기체가 만들어내는 흡수선. 수소 흡수선의 세기에 따라서 수소 흡수선이 가장 강한 애를 A에서부터 가장 약한 애를 P까지 16개로 구분을 했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흡수선의 종류와 세기가 뭐하고 관계가 있더라. 온도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됐어요. 온도와 관련이 돼요.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자, 수소 흡수선을 얘기한다면 수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중심에 양성자 하나 있고 거기를 전자 하나가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전자 껍질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올라가면서 뭘 만드는 거예요? 흡수선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온도가 무지 높아요. 엄청나게 큰 에너지가 있으면 이 전자가 어떻게 돼요? 이 원자 핵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온화라고 하는 거죠. 온도가 너무 높으면 이 수소 원자 내에 있는 전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도망가 버려요. 이온화돼 버려요. 그러면 더 이상 흡수선이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죠. 반면에 온도가 너무 낮아요. 그러면 얘가 위에 있는 전자 껍질로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 에너지 차이가 10이라고 보세요. 근데 온도가 낮으면 이 원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 큰 에너지가 9밖에 안 돼요. 그럼 얘는 올라갈 수 있어? 없어? 못 올라가요. 그럼 얘는 흡수선을 만들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어떤 원자가 흡수선을 만들 수 있는 온도 범위는 정해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흡수선의 종류와 세기는 뭐하고 관계가 있다? 온도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수소 흡수선의 세기에 따라서 A부터 P까지 나열을 했는데 다시 얘네들을 어떻게 나열을 했다? 온도순으로 나열을 했어요. 온도순으로 나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분광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온도순으로 나열했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O, B, A, F, G, K, M형이 된다는 거예요. O, B, A, F, G, K, M. 그래서 이거 온도 순서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 그대로 순서대로 외워야 돼요. 오비어, 파인, 걸, 키스미. 자,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하버드대 교수가 제안을 했었어요. 아무튼 어떻게 했든 얘네들은 순서대로 외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얘네들은 다시 어떻게 되느냐면 O형이죠. O형이 가장 온도가 높은 거예요. 얘네를 0부터 9까지 세분을 합니다. 0가 가장 고온인 거예요. 9이 O형 중에서는 가장 저온인 거고 이렇게 10등급으로 또 나누는 거예요. B도 마찬가지 0에서 9, A도 0에서 9까지 세분이 가능한 거예요. 자, 이때 O형은요 얼마냐면은요 28,000이에요. 28,000K 이상인 거예요. 실제 온도가, 절대 온도가. B형은 28,000에서 10,000K예요. 10,000K. A형은 10,000에서 얼마까지? 자, 10,000에서 7,500까지. 자, F형은요. 7,500에서 6,000까지. G형은 6,000에서 5,000 사이. K형은 5,000에서 3,500 사이. 그 다음에 M형은 3,500 이하의 온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색깔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O형은 청색, A형이 백색, G형은 그쵸? 황색, M형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적색이 되는 거예요. 색지수로 한다면 여기가 제로예요. A형이 제로,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이쪽으로 가면 플러스가 되는 거죠. 자, 또 무슨 얘기를 했었죠? 얘네들 다 뭐가 다르다고요? 저 흡수선을 만드는 종류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A형은 아까 뭐였어요? 수소 흡수선이 가장 센 게 A형이잖아요. 그러니까 A형에서는 뭐가? 저 수소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요. 자, 반면에 B형에서는 무슨 흡수선이?
저 헬륨 완의 흡수선이. 여러분들 이거 그 천문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원소 위에 놓고 완2. 완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이온화되지 않은 거, 중성이에요. 2는요, 2번 이온화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완이 중성이니까 2라고 해놓으면 뭐예요? 한 번 이온화된 거예요. 2번 이온화돼서 2 플러스야.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3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얘는 한 번 이온화 플러스. 자, 그러면 O형은 주로 누구에 의한? 저 헬륨2에 의한 흡수선이 나타납니다. 온도가 높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헬륨은 양성자 2개, 그 다음에 전자 2개가 돌고 있잖아요. 이 2개 전자 중에서 하나가 떨어져 나간 거죠. 그래서 이 헬륨 이온 상태의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K형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금속 이온. G형은요. 그 다음에 K형은요, 중성 금속. K형보다 G형이 온도가 높으니까 금속이 이온화된 거예요. 그런 이온 상태의 금속에 의해서 흡수선이 만들어진다는 뜻이고요. 반면에 M형은 가장 온도가 낮으니까 얘네들은 뭐? 저 분자에 의한 스펙트럼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대충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우리 동네 가장 중요한 천체가 누구예요? 태양이죠? 태양은 색깔로 치면 무슨 색이요? 노란색이요, 노란색. 노란색이고요. 그 다음에 분광형으로 하면 뭐가 돼요? G2형이 됩니다. 이 정도는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태양은 노란색, G2형에 해당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별의 온도를 지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문제 지금 경향이 원리에 충실한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결과만 외우면 안 됩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건지 그 원리를 꼭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